안녕하세요. 어제 미국 증시는 세 가지 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뉴스로 인해서 증시가 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 진단 키트 얘기, 두 번째는 틱톡, 또 세 번째는 그 연준에서 이야기한 뭐 몇 가지 사항 때문에 시장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제가 요 핀비즈에 나와 있는 요그 스크린샷을 여기다가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섹터별로 이 파이낸셜 요거는 연준 때문에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하고 뭐 또 여기에 보면 아마존 빼고 이쪽 또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뭐 에어로스페이스 이런데 왜냐하면은 또 진단 키트 때문에 이제 뭐 여행 같은 게 또 다시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이쪽 그 항공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자, 첫 번째는 그 에버랩스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 5불짜리, 그러니까 획기적인 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거면은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이게 가격이 5불짜리예요, 5불.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키트를 통해서. 그리고 이게 15분 걸려요. 딱 측정해갖고 뭘 하는데 15분. 그래서 15분 후에는 자기가 이 코로나를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게 뭐 우리가 뭐 저기 여성분들 뭐 임신 진단 키트처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 줄이 나오면은 음성, 뭐 두 줄 나오면은 양성, 뭐 이런 식으로 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 중요하냐면은 그 코비드는 빨리 진단해갖고 빨리 결과 받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벨랩스가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진짜로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딱 증명이 되면은 요거는 굉장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단기 매매, 단기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지켜보세요. 요거 ABT는 아시겠죠? 네. 물론 이제 백신 이런 거 이제 많이 보시는 분들은 또 이것도 보시겠지만은 어, 단기 플레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런 뉴스가 아마 좀 더 가치가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좀 계속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제 저한테 그 카톡으로 매일 보내오는 시황인데 요거는 좀 잘 이렇게 그 요약이 돼 있어서 그냥 그대로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 드릴게요. 제가 빨간 줄로 좀 쳐놨는데 연준에서 이야기했던 거 몇 가지 정책이 뭐 변화 또는 뭔가 자기네들 매트릭스에 추가하겠다 해갖고 추가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도입해. 자,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예요. 이름이. 요거는 계속 나올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도입해 물가를 목표 이상으로 오르는 오버슈팅을 허용할 것. 자,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은 영어로는 정확히 flexible. 자, 저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제 영어 발음으로 flexible average inflation targeting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FAIT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겁니다. 요거는 또 해외 기사를 많이 읽으시니까 요건 또 알아두세요. flexible average inflation targeting 해갖고 요건 이렇게 쓰고 자, 요 밑에 보면은 향후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평균 2%의 인플레이션을 추구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허용함. 중요한 걸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지금 허용함으로써 그간 미달한 실물 경제 성장을 벌충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나왔어요. 벌충을 하겠다. 그래서 페드는 상당 기간
제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자, 쭉 읽었는데 그래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쪽에 잘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그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는데 정확히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째, 미국 연준은 두 가지 맨데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책무예요. 책무. 꼭 지켜야 할 의무예요. 그래서 이중 책무에 이걸 미국 연준의 이중 책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maximum employment 완전 고용하고요. 그 다음에 stable prices and moderate long-term interest rates 이렇게. 그래서 이 뭐냐? 이거는 물가 안정이에요. 그냥 뭐 세 가지 같은데 정확하긴 크게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는 완전 고용 여기 또 하나는 물가 안정. 자, 이게 얘네들이 지켜야 할 이중 책무인데 지금 현재까지 이게 언제 지금 제정이 됐냐면은 요 과거도 좀 알고 계시자고요. 2012년도에 이 듀얼 맨데이트 이중 책무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2%의 인플레이션 타겟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8년 동안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되시죠? 그렇죠? 2020년까지 평균 1.6%밖에 유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2%를 넘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계속 8년 동안. 그래서 연준이 나와서 어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자, 그동안 우리가 쭉 해왔는데 이게 새로운 시도를 좀 해봐야겠다 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1.6%라서 이걸 이제 2%로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잡 마켓 고용에 완전 포커스를 하겠다예요. 그래서 고용에 포커스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실업률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실업률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렇죠? 물가가 올라요.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 실업률을 낮추는데 포커스를 해갖고 고용률을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확 올리겠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게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면은 자, 조짐이 보이면은 보통 바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 항상 그랬습니다. 뭐 1.5%, 2.6% 돼도 금리 인상을 시작했어요. 이 조짐만 보이면. 그런데 연준이 가장 크게 실패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2018년도 너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트럼프가 막 욕했어요. 연준 미친놈들이라고. 유럽은 지금 계속 낮추고 있는데 왜 미국만 올리냐고 막 짜증 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얘기가 맞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래서 실물 경제를 얘가 잘 알아요. 연준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때 막 마이너스 금리 가야 한다. 야, 왜 올리냐 하면서 막 그냥 두들겨 팼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연준이 그때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랴부랴 다시 내렸죠, 금리를.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데 이제부터는 2%에 근접하기 시작하면 금리 인상 하던 부분을 2% 이상 오르는 거를 인플레이션 자체가 그걸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2%가 돼도 금리 인상을 시작을 안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오버슈팅 여기서 얘기했었죠. 여기서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허용한다. 요 얘기가 요 얘기예요. 요 얘기. 2% 이상 올라도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를 굉장히 오래 갖고 가겠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는 어떤 약속을 하면 약속 시간에 항상 늦어요. 보통 10분 정도 맨날 늦어요. 그러면은 2시 약속을 어떻게 해요? 야, 우리 1시 50분에 만날 거야. 1시 50분까지 와. 이렇게 그 A라는 친구한테 시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맨날 10분 늦으니까 정확히 2시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 새로운 Flexible Average Inflation Targeting 요게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길게 해서 오버슈팅 구간도 허용을 해갖고 평균을 이렇게 잡겠다.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뭐야 하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이거는 제 채널 구독자 아니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정확히 알고 가자는 거예요. 이 히스토리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면 다시 이 영상 이 부분만 다시 보세요. 그래야 자기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댓글란에 질문을 하세요. 제가 댓글란은 항상 소통의 장으로 저는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틱톡 얘기를 좀 합시다. 틱톡 얘기가 어제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에 막 뉴스들이 막 터졌죠. 월마트도 막 비딩하고 있다. 그래서 월마트도 잠잠하다가 갑자기 막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주가가. 마이크로소프트도 막 상승하고 있었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케빈 레어라고 디즈니에서 틱톡으로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CEO로 갔는데 3개월 만에 사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임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베네사라는 친구가 바네사 파파스라고 그 미국 틱톡 그 제너럴 매니저가 이제 임시 CEO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틱톡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바네사는 확정된 CEO가 아니다. 그리고 그 CEO 자리는 공석이 될 거다.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틱톡이 조만간 다른 업체한테 매각이 될 거다라는 거를 조금 시사를 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건 기사에 안 나와요. 그거는 뭐 뉴스 이렇게 듣고 막 해야 라디오도 듣고 해야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틱톡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네사 관련돼 갖고. 근데 이제 그 요게 독특한 게 월마트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합작으로 틱톡을 인수한다. 생각해 보면 야 월마트가 왜 인수를 할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월마트는 지금 그 데이터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쪽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존을 이겨야 돼요. 지금 월마트는. 그래서 이게 틱톡하고의
뭔가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틱톡에 굉장히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그걸 볼 수 없는데 미국 애들은 틱톡을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 월마트 관련된 뭔가를 굉장히 많이 접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월마트에서 무슨 챌린지를 했어요. 뭐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2 hour 그 express 월마트 딜리버리 서비스 딜리버리 챌린지를 해갖고 틱톡에 뭐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올려서 제일 뭐 좋아요하고 뭐 조회수 높은 사람한테 이런 거를 무료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뭐 그런 챌린지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틱톡을 굉장히 저기 홍보의 큰 수단으로 월마트는 이미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틱톡에 대한 우호적인 그런 거는 월마트가 갖고 있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을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틱톡의 모 회사가 바이트댄스잖아요. 바이트댄스. 자, 바이트댄스 밑에 틱톡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이트댄스의 창립자. 바이트댄스 창립자가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이었어요. 네. 전 직원.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기업 구조 이런 정책 이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와갖고 만든 게 바이트댄스예요. 근데 바이트댄스가 뮤지클리라는 미국의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면서 그걸 틱톡으로 변환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그 이해관계가 막 복잡하게 지금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또 그 CNBC 기사에는 뭐 소프트뱅크 얘기도 나왔어요. 소프트뱅크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소프트뱅크는 어떤 겁니까? 제가 이 틱톡 관련된 여러 영상들이 있어요. 제 채널에. 그 틱톡 영상에선 항시 제가 소프트뱅크 얘기를 계속 얘기했어요. 이상하게 소프트뱅크가 뭔가 여기에 뭔가 역할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계속 그 똑같은 얘기를 일관되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CNBC 기사에 소프트뱅크 얘기가 잠시 나왔었어요. 월마트하고 콜라보 한다고. 근데 그게 조금 있다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콜라보 한다고 이제 정정이 됐는데 소프트뱅크라는 이 회사 이름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조금 움찔했어요. 나는 그냥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건데 이게 공식화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저 스스로 좀 소름이 샥 돋았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틱톡이 지금 케빈 메이어죠. CEO 그만뒀잖아요. 그만두면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당장. 그래서 당장 변화가 있는 거는 이거예요. 자, 틱톡에 대한 가치, 밸류에이션이 내려갈 거다. 저는 거기에 딱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야,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면 누구한테 수혜가 될까?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수혜가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짜로 인수를 한다면은 그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기 때문에 구매 가격이 떨어지겠죠. 저는 어떤 뉴스를 딱 보면은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딱 보는 순간 저는 막 공식이 막 성립이 돼요. 요게 이 사람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틱톡에 대한 가치는 그만큼 이 사람만큼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면은
인수하는 업체가 유리하겠구나. 그럼 인수하려는 업체가 어디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뭐 틱톡 얘기 나왔던 회사 쭉 있잖아요. 그럼 밸류에이션도 떨어지니까 결국은 매수 가격도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자, 케빈 마이어가 그만뒀어요. 근데 그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이유가 아, 자기는 틱톡을 뭔가 좋은 미디어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왔는데 지금 하는 역할은 대정부 뭐 협상 이런 걸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또 한간에는 어, 이제 바이트 댄스에서 이렇게 잘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이제 해석이 있는데 정확한 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케빈 메이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디즈니를 포기하고 틱톡으로 갔는데 완전 팽 당했네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그만두고 나중에 US 컴퍼니 인수를 할 거 아닙니까? 틱톡을. 거기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 해오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어떤 공식이 드냐? 자, 틱톡이 있어요. 그런데 케빈 마이어가 아웃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밸류에이션이 다운돼요. 그러면 매수 가격이 다운되는데 이 다운된 가격에 한 3분의 1만 들여서 다시 케빈 마이어한테 연봉을 주면서 데리고 온다. 이런 그림이 저는 그려지더라고요. 바로.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 그냥 알아두세요.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뭐 와 맞다 아니면 웃기고 있네 이럴 수 있어요. 뭐 제가 뭐 웃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코미디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안 밝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지금 아이디어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회사 중에 얼타라고 있어요. 이게 색조 화장품 관련된 저기 화장품 회사인데 실적이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일 미국 장 시작되면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이게 화장품 회사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하세요. 왜냐하면 요즘 화장품을 쓰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코비드 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은 화장품 매출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좀 길었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이게 영상 내용이 좋았으면은 주변 그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공유를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